국민의 삶에 빛이 되기 위해 오늘도 사회 곳곳을 누비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김승희 의원.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게 되죠. 늘 민심의 곁을 함께하며 따뜻하고 정겨운 시선을 전하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정치는 사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이 길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정치라고 생각해요. 배려와 포용의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서는 김승희 의원의 희망 정치. 그 25시를 동행한다. 아직 국회의원회관에 불이 켜지기 전인 이른 아침, 상임위원회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일과를 시작하는 김승희 의원. 제20대 국회 전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어릴 적 김승희 의원은 남다른 이해력과 탐구력으로 아주 작은 문제라도 끈질기게 매달리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곤 했다.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뭐든지 호기심 많으니까 이제 탐구 소설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뭔가 남들이 못 푸는 나의 그 퍼즐 같은 거를 제가 풀었을 때 되게 기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는 과학자, 자연과학이 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약대를 졸업하고 전공 분야의 연구를 위해 남편과 함께 유학을 떠났던 김승희 의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자리를 잡은 곳이 양천구 목동이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유학을 같이 갔어요. 유학생하고 결혼해갖고. 그래서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친정 근처에 조금 있다가 애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온 게 여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사는 거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왔다.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정부 부처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행정부서에 있어서의 경험과 또 입법부에서 그걸 법과 제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렇게 연결고리 이런 부분이 다른 분들보다 경험이 많아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잠시 휴식기를 맞은 1월의 임시국회. 이날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출석도 좀 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국민연금과 관련해 갖고 현안 질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가고 있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에 관한 4가지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내용은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되며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소득 대체율이란 주 국민이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그거에 대한 재정 부담, 미래 부담은 다음 정권에다 떠넘기겠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재정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최적의 안을 내는 거가 그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4만 4안 이 두 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4만 4안 중에서 장관님 생각하는 선호안은 아니 어떤 거죠? 저는 뭐 특별히 어떤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4개를 해놓고 2개는 개편하지 않겠다는 안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3, 4안만 개편안 조금 들어갔는데 이것도 어느 건지 난 모르겠다. 던져놓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좀 해달라. 이게 주무부처 장관의 태도로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과 국민이 내는 보험료, 기금 고갈 시점이 엇물리며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인데 국민이 받을 연금의 금액을 높이려면 국민이 내야 하는 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 한파가 지속되면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힘들다는 게 김승희 의원의 생각이다. 사실 복지는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이만큼까지 우리가 혜택을 줄게. 그럼 좋아하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들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실제 거기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혜택만 막 이렇게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부담은 말 안 하고 있고 근데 나중에 그게 다 부담이 되고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되고 그거는 전 국민은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희 의원을 만나기 위해 찾은 사무소. 그녀는 2017년부터 자유한국당 양천 갑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늘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한 첫 민원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살아온 양천구는 이제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 주민들의 어려움은 김승희 의원의 고민이나 마찬가지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시설이 있는데 학교가 먼저 생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생기려고 하더라도 학교 측이나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든 뭐를 하든 해서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에 보호관찰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어 김승희 의원을 찾은 학부모.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해하려 노력하는 김승희 의원. 오늘 하루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됐는데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힘쓰는 그 진정성이 전해지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다른 걸 떠나서 굉장히 진솔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만나서 지역 주민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날 오전 동안 진행된 민원의 날 행사를 찾아온 주민들은 약 30여 명. 앞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그러면 뭐 앞으로 또 거기서 이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또 법으로 보강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거가 그게 사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저희 또 전문성도 또 발휘하고 싶고. 네. 민원의 날 행사를 마치고 근처에 위치한 복지시설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다. 양천구에 위치한 어느 아동복지시설. 이곳은 현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 운영에 힘든 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이 도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본다. 열악한데 지금 이제 부모가 돌봄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가 반드시 돌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집중이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 아동 복지를 향한 김승희 의원의 생각은 늘 한결같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 귀중한 우리 미래 꿈나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하고 또 예산 지원도 하고 그리고 그 소중한 우리 꿈나무들이 또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육이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고민하면서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 정책이 펼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이어서 방문한 곳은 양천 자원회수시설. 이것은 가동한 지 20년이 넘는 시설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폐기물 소각시설이기도 하다. 이곳에선 폐기물을 고온으로 태우면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 난방으로 공급 중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자꾸
개보수 해갖고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주민들이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을 안 느끼고 좀 뭔가 안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곳은 인근에 초중고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는데 전국에 있는 자원 회수 시설 중 이것처럼 주택, 학교 근처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이제 주민들은 아무래도 사실 이게 혐오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이 주변에도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 데는 사실 맞지 않죠. 그동안 양천 자원 회수 시설은 주거지에 근접한 소각장이란 이유로 주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김승희 의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지원 대상이 되는 주변 지역을 300m에서 2km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주민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양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이 없으면 소위 약자들이 자기의 어떤 재산권이나 자기의 그 건강 또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보호받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일 때 제가 법이나 이런 거 제도를 이제 주장하거나 법을 발의를 해서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법을 발의를 하죠. 다음 날 김승희 의원을 다시 만난 곳은 양천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지난 2018년 12월 이곳에서 노후된 열수송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주 주민들이 난방 및 온수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양천구는 80년대 도시화를 이뤄 노후한 인프라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집안이 내려앉아 있는 상태니까 이게 정말 아파트 몇 층짜리죠 이게? 5층이요. 5층인데 이렇게 되면 이 건물이 이게 뭐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건 정말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주택시설의 노후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기반시설 교체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 양천구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배관이나 저렇게 썩어가지고 글쎄 말이야. 지금 물이 지금 다 새고 그래서 제가 법을 발의한 건데 실제 지은 지 30년이 넘거나 또 내진 설계, 소방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없는 그런 집단 주거시설은 안전진단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파트 내부 시설뿐만이 아니라 지상의 주차 시설도 부족해 화재 등의 사건 사고에 취약한 상태. 특히 이제 저 중간 양쪽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소방차라든지 의료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화재라도 발생하면 정말 대형 사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좀 크게 장기적인 그 안목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서 도시를 재설계하는 그런 단계가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법이면 법, 제도면 제도로 이거를 계속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민심을 담은 법안을 지난 2018년 2월에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제도에 의하면 양천구의 건물들은 재건축이 힘든 상황인데 건축물의 준공 시점과 주거 환경 중심 평가의 배점을 조정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다. 이외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사회 이슈와 밀접한 민생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민의 삶을 규제하는 제도는 기꺼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국가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그런 법들이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천문화회관에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보고회가 열리는 날.
그녀를 응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 축하를 건넸다. 1년 동안 그 의정활동 한 거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소개하고 또 주민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또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날이죠. 오늘 귀한 시간인데요. 지난 2018년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 평상시 이날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전국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김승희 의원의 의정 보고회를 함께하고자 많은 동료들이 찾아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치 초년생으로서 많이 부족했지만 그동안의 경험 또 불굴의 어떻게 보면 의지 이런 부분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수없이 되뇌이면서 지역을 뛰었습니다. 양천구 김승희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리고 위산전이 비단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어린이 지원센터, 경로당 등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정치를 하고자 힘썼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국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네. 의정 보고회가 끝난 후 지역 어르신들을 살피기 위해 경로당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로당이요 너무 노후돼가지고 네, 청소도 하면 대청소도 한번 해야 되고 기회가 되면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예. 청소도 그렇고 이게 다 노화됐네요. 예. 경로당에 이어 전통시장까지 김승희 의원은 틈이 날 때면 민심을 듣는데 시간을 할애한다. 국민을 품는 따뜻한 정치를 하기 위해선 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 좀 잘 이끌어 나가서 네네. 나는 70이 넘어서 이 나라를 보고 많이 걱정하고 지금 가게들이 많이 망해서 문 닫고 하면 가슴 아파. 시장에서 만난 이들의 바람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 열심히 해서 경기 살아나고 서민들 잘 살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상인적으로 해주셔야 돼. 주차장이 있어야지 많은 상인들이 오니까 뭔가를 사갖고 운반하려고 그러면 이제 차가 필요한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그걸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걸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바람을 지키기 위해 민심 앞에 자세를 낮춰 국민의 생각을 귀담아 듣는다. 제가 솔직하게 그리고 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대하면 그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려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제 주장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를 요구하는지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바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녀는 소통에 오랜 시간을 들인다. 때로 소통 속에서 예기치 못한 반가운 만남이 있을 때도 있다. 지나가다가 옛날에 내가 근무했던 그 직장에 직원이고 그러면 남 같지가 않고 아직도 워낙 거기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뭐 누가 얘기하면 아직도 공직자야 국회의원 같지 않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일선을 지켰던 공직자에서 국회의원으로 김승희 의원의 시작과 끝은 항상 국민을 향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진심. 늘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를 국민에게 내어준다. 이 동네가 앞으로 더욱더 그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동네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양천구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김승희는 양천구 주민의 영원한 연인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민심에서 힘을 받고 그 힘으로 민심을 품는 김승희 의원과의 동행.
새로운 내일의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